예,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의 제치리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장, 비트코인, 금, 안전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한국 주식을 위험자산으로만 말하는 것 같아서 코인이 올라가고 있네요.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고 뭐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 인용이 돼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김대중 죽이기 2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26일인가요? 뭐 지난 대선 때 일어난 그 누가 아냐 모르냐 그거 때문에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대법원이 이런 것들은 미국 카르텔, 즉 전 민주당, 미국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커튼 뒤에 숨은 세력들에 의한 한국 장악하기의 일종의 아직 살아있는 권력들의 그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외세에 우리 뜻한 바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끌려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이죠. 왜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주식에 매우 투자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투자하고 싶은 그 시장에 여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투자하는데 그 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있어. 자꾸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을 하려고 해. 실제 전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 정권의 탄핵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그 제작자가 계엄을 하고 또 시도했던 게 전쟁이었죠. 그러면서 또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헛소리들과 함께 그건 제재를 받게 돼 있죠. 그걸 떠나서 그것과 함께 민간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국가는 여건으로 봐도 프리패스해야 할 것들을 이제는 모든 조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당장 지금 여행을 가시는 사람들도 조사를 받고 있고요.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연습 중입니다. 또 내려가면 살게요. 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민간 국가에서 왔다는 그 트럼프와 세계에서 지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OECD가 나중에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한국이라는 데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 한국이 있죠. 산도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쪽발 일본이 있고요. 제주도 독도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외세 세력들 뭐 러시아 있고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겠네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주의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이
커튼 뒤에 숨은 세력이 이 일본에게 정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한미일이라는 연합을 하여서 동맹이 아닌 동맹처럼 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았죠. 과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을 미국의 민주당과 일본과 이 세력들은 여기에 순빨간 놈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파래지고 있긴 하나 이거는 역사적으로나 우리 아이들과 미래, 물론 아까 말했던 과거,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인을 혹은 당을 쿠데타로 군인이 50 때나 할 법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 시도를 했고 그것을 국민이 장갑차를 또한 군인에게 온몸을 바쳐 저지했고 이 계엄을 또한 국회의원 야당들이 여당 조금 합쳐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까지 시켰죠.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서북 청년단이라는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개독교, 참고로 저도 기독교입니다. 정통개혁주의고요. 개독교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진리에 대해서 일도 관심 없는 애들입니다. 오직 정치예요.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 정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온 거 맞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몰아서서.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 한국을 이승만이라는 깡패 새끼가 7.18을 등용해서 나라를 장악하고 7.18 등용해서 서부청년단을 이끌어서 많은 여수, 제주, 기타 등등 많은 국민을 빨갱이라고 혹은 심지어 민주투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그들은 독재가 싫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를 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너 국가에 반해? 그럼 빨갱이 하고 학살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이지만 삼권 분립이라고 말하고 삼권이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잡아들여서 빨갱이라고 똑같은 판결문을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 죽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김대중도 빨갱이로 몰아세웠던 하지만 김대중은 넓게 보면 다른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짧게 보면 빨갱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IMF를 통과시키고 민주화를 가져왔고 노무현이 심화시켰죠. 민주화와 경제를
세계 11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독재는 다시 이명박과 EMB라고 하고요. 박근혜를 통해서 왔고, 문재양이 당은 다르지만 바톤을 받아서 왔고, 그의 꼬봉인 은하학 윤공이가 대통령을 하면서 계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역사는 매우 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민주 대통령은 김다중, 노무현 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 더 심화된 버전의 국가를 분열시키는, 모든 걸 쪼개는 디바이 앤 룰을 만든 문재양. 저는 문재양을 너무 싫어합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공부와 철학 공부와 이런 정치적인 거를 많이 이해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넓게 보지 말고 지난 3년 동안 윤공이 혹은 이윤김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혹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살만합니까? 그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시죠?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왜 그들은 김대중 죽이기에 이탄을 하는가? 왜 이재명 꼭 제거돼야 하는가? 그게 칼침이던 정치적으로 모함을 해서라도 법적으로 단 1원도 안 먹었으며 정치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탈탈 털어서 말실수 하나 가지고 빵에 늘려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까 말했던 커튼 뒤에 23개 꼬봉들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민주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라고 믿고 있는 6공화국마저도 그 뿌리 깊은 그들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결된다면 제7공화국으로 우리는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이 7공화국을 세우고 대통령을 파면하게 되면, 탄핵하게 되면 국민투표로 그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함부로 견제하라겠지 왜 탄핵시켜? 그 탄핵은 우리가 하는 거야. 국민들이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소환제도. 국회의원 너희들이 감히 그딴 짓을 해? 너 지역구 어디야? 너 나와! 그 지역구에서 탄핵시키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위해서. 아니, 검찰하고 이런 사법부 이놈 새끼들이, 판사라는 놈들이 아직까지도 법을 그따위로 오공학처럼 해? 정치에 개입을 해? 화를 내면서 국민 소환으로 전국민 투표로 파면시켜야 하는 겁니다. 제7공화국은 상권 분립과 함께 국민들의 의에 불려나와 그들은 청산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6공화국 때 개지랄 했던 그들은 청산당해야 합니다. 너희 원하는 개헌하는 그 개헌 우리가 만들어줄게. 대신 얘는 나도 목숨 걸 테니까 너희들 목숨 걸어. 탱크와 장갑차와 가지고 깔고 가. 우리 목숨 바쳐 우리 선배들이 장갑차를 육시방쟁으로 민주화로 겨우 얻은 정말 민주주의인데 개 지랄을 떨어?
니까지 깨! 하면서 국민들은 육공화국을 믿고 줬더니 종놈들이 캐치라는 파티가 됐구나. 제7공화국은 완전히 우리가 다스릴게. 네가 말로 안 들어? 소환! 네가 말로 안 들어? 파면!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다시 끄집어내고 파면하는 완전한 제7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해서 저는 보수입니다. 6공화국을 사랑합니다. 너희들이 이 6공화국을 5공화국으로 돌리려고 하면 난 7공화국으로 간다. 그 꼴 보기 싫으면 적당히 해라 라고 보수로서 한 국민으로서 깊은 빡침을 국민이 화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경제 유튜브로 볼까요? 얼마 전에 이재명과 유발 하라리 구타 유발 하라리 농담이고요. 대화를 좀 했죠. AI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노동 시간.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정치인이 없었다. 깊은 감명과 놀람을, 심지어 트럼프도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와우, 서프라이즈 매드 파커라고 놀라더라고요. 앞으로의 미래는 AI 로봇 휴머노이드의 역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했던 제4차 산업이 빅테크라고 해서 실제로 AI가 빅테크를 이어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혀 다른 기술, 전혀 다른 시스템, 전혀 다른 세상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노동의 그런 모든 것들,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 인류는 터미네이터처럼 AI 로봇에게 침공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인류의 대체자로서, 그러니까 대체자는 뭐냐면은 노동을 휴머노이드랄지 노보파리랄지 거대한, 그것은 이미 되고 있었지만 그의 엄청난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간을 거의 대체할 겁니다. 이 지식도 대체하는 마당에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침투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공포의 휴먼 로봇 혹은 AI 로봇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전화 왔네요.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는 역습. 그러면 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런 역습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지구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파보면 많이 아직도 있지만 한정되었다고 뭐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줄게. 그렇다면 그들은, 세계는 인구를 줄이려고 전쟁과 코로나, 수많은 것들, 그 다음에 남녀 갈등, 쪼개서 어떻게든 인구 소멸로 가게끔 해서 5억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 세대가 5억 안에 든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정치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말할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해결책은 즉 인구 소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이죠. 불확실한 미래, 그 먹거리는 결국 인구 소멸을 가져올 것이고, 인간은 로봇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방치되어 있으면요. 방치란 건 뭘까요?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순 노동이었는데 그게 기계가 99%를 장악했다. 어느 산업에.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되어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또 다른 기술과 또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고 안전망을 혹은 안전그물을 안전매트를 쳐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신자유주의처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만약에 정치가 나 몰라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한 것처럼 한다면 인구 소멸을 떠나서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김대중 죽이기 2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죠. 한국 미래에 대한 죽이기입니다. 이재명처럼 똑똑하고 천재는 제가 정치 역사상 김대중을 빼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무현을 좋아했지만 노무현처럼 순박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모든 거 승무사이긴 하나 천재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김대중은 난 천재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김대중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재명은 앞으로의 한국을 50년 이상 먹고 사는 그 기준에 50년 프로젝트 혹은 그 너머의 프로젝트를 발을 살짝 옮기려고 합니다. 김대중은 3, 40년을 매다보고 방송과 인터넷 그 연장선에 지금도 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가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예요. 김대중이. 제가 보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기본소득 비슷하게 아주 못 사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이에요. 그 보편적 기본소득 말고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말했던 수급권자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고 더 이상 경제 능력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소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IMF를 또 카드 대란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해결함으로써 단기간에 1, 2년 만에 빛의 색도로 IMF를 극복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빛의 속도로 지금의 한국의 위기를 이미 위기가 왔고 그 위기 속에 있어요. IMF처럼 기업이 망하고 대기업이 쓰러지고 건설업이 도산나고 금융이 도산나면요 위기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럼 실업자가 수백만이 길거리에 나가고 자살을 하고 IMF 겪어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이야기했고 제가 말하는 대국민 경제 활성화 정책금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꼭 동반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목사 주인이라고 해놓고 그들에게 다 뺏겼어.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AI 로봇을 요구할 때가 올 거라고. 그런 시대가 현재 도래했고 그 가운데에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한국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AI와 로봇을 통해 투자하고 그 투자한 배당금을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을 유발 하라리가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와우, 서프라이즈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AI 로봇은 의료 등 투자해야 합니다. 의료 AI, 그다음 AI, 인공지능 AI, 뭐 글록3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역3 이런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같은 거. 이 회사들을 좀 더 나가서 전기차, 반도체, 양자 컴퓨터,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어플, 를 국가가 10%부터 30%까지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그걸 세금화 시켜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의료 로봇, 의료,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로봇, 반도체 로봇, 뭐 어차피 무기 맨날 사주잖아. 뭐 시스템, 뭐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이름은 말 안 할게. 뭐 기타 등, 뭐 뭔마산, 그 수많은 회사들처럼 국가가 투자를 하고 그만큼 우리는 무기 사야 하니까 배당금을 받는 거지. 그러한 시대로 이제는 21세기에 왔다고 말만 떠들지 말고 그런 시대로 가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시스템을 합니다. 공공 일자리도 거기서 나와야 하고, 또한 전에는 선진국이나 사회복지국가 같은 유럽, 동유럽 같은 곳,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공공시설, 즉 전기, 가스, 지하철, 교통, 수많은 그런 서비스는 이익을 못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과 또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사게끔 해주게끔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땡큐였습니다. 왜? 국민이 그만큼 이득을 보니까요. 결국 그 돈을 아껴서 국민들은 세금을 또 내고 그걸로 자기가 투자하고 그걸로 또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또 그걸로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걸로 이제는 안 됩니다. AI, 로봇 이런 것 때 국가가 지정해서 살리면 살아가는 그런 반도체 회사, 수많은 방산 회사, 양재 컴퓨터 회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초도대체 우리나라 떠들지 말고 진짜 현실 가능하면 투자해서 거기 나오는 것들 이 중에 100개 중에 100개 투자해서 10개 혹은 20개에서 10개만 터져도 로또 당첨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20, 30개는 또 로또는 아니어도 약간 오른 거, 또 얼마는 현상 유지, 또 한 20, 30%는 손실, 혹은 몇 개는 한 5개, 6개는 사기를 쳤거나 사라지는 거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장 폐지랄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하고 도와줌으로써, 그러니까 투자는 하되 너무 거친 손길로 주물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횡령하고 그런 거는 감시해야겠죠. 그럴 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없는 선진 민주화, 경제 선진국인 거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양반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온갖 욕을 먹고 있죠.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와우, 와 오랜만에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네. 즐거운 표정이었어. 정치인이라길래 딱 동치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알긴 알겠지. 조사해보면 이재명을 모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만나보진 않았는데 하면서 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 한번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도 얼마 전에 했었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개선, 그때 말했던 것처럼 대를 이어서 하는 거, 주식 조객이 상장하는 거, 뭐 새로 상장하는 거, 뭐 LG가 다른 걸로 뭐 상장하고 뭐 배터리 회사 또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죠. LG는 LG로 남아라. 배터리도 그 안에 담아라. 최선의 애플이 뭐 한다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닥 핸드폰도 삼성보다 기술력이 안 되는데 그닥 봐봐 차 빠지면은 바로 고장 나는 거 요즘에 잘 안 고장 나고 선거하는데 이미 삼성 옛날 때부터 그랬는데 깝깝하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개선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바로 없애야죠. 그런 것들 세력들도 없애고 그러한 걸 해결책을 뒀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 주식 레디 고 하면 이미 다 투자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긴 합니다. 하이 리스크라는 거는 전쟁의 위험성, 이재명이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AI, 로봇, 방산, 양자, 컴퓨터, 배터리, 전기, 자동차, 또 자율도 될 거니까 자율 택시 뭐 이런 데에 미리 살짝 투자하셔라. 미리 담궈라. 근데 여기서 선별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라는 건 알아봐라. 어느 회사들이 있는지 그 주식들을 나열해서 알아보고 리스트를 따라.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주식적 개선 모든 게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지면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 투자하겠다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투자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도 할 만한 거 있습니다. 방산 많이 올랐죠. 제가 옛날 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만약 작년에 투자했더라도 엄청 많이 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화, 현대로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또 뭐 현무 만드는 회사, 뭐 기타 등등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사셨으면 돈 버는 거죠. 이 방송도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씨발 빨갱이야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 너는 돈 벌 자격도 없고 넌 미친놈이다. 역사를 알고 보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중도 보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갱이로 보이면 너는 수국 꼴통도 아니고 매국노다 씨발놈아. 확 씨발 입을 찢어갖고 씨발 믹서기에다 확 갈아 마셔버리려니까. 제가 전경 나왔는데 고참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살짝 얘기해봤어요.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올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적 자유 제7이었습니다. 미리 투자하셔라. 감사합니다.